차 바꿨다며? 뭘로 바꿨어? 아이 뭐 그냥 말 그려져 있고 뚜껑도 뭐 열리고. 내가 랭글러 대신 포드 브론코를 사기로 결심한 이유. 첫 번째, 메조, 삐삐두, 내존나조처럼 도시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만 허락되듯이 자동차에게 있어서 말은 최고의 자동차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나도 곧 페라리, 포르쉐, 머스탱, 말을 상징하는 자동차들의 오너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랭글러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간절한 마음이 커져갈수록 안 좋은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제일 큰 문제는 안정성이었다. 강력하고 단단하고 안전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안정성 평가는 별 1개. 오히려 단단한 차량이 문제가 된 것 같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들을 눈팅해본 결과 구조상의 문제인지 정면 충돌 상황에서 프레임이 밀려 대시보드 및 발 및 공간 확보가 안 되는 등 잘못 사고 나면 불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랭글러의 플라스틱 범퍼가 코주부 마냥 긴 것이라고 한다. 정면 충돌 시 프레임이 밀리기 시작하면 승객들이 있는 쪽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앞 범퍼를 늘려서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키기 위함이라나? 그럼 이렇게 생긴 차들은 다 이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같은 성격의 보디온 프레임인 메르세데스 벤츠 G클래스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보면 일부 항목에선 만점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고득점을 받아 별 5개를 취득해 결국 보디온 프레임의 한계가 아니라 설계와 구조 등 기술력의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후 다음 해에 전자 안전장치 등의 추가 등으로 별 3개를 만들어냈지만 차체의 구조적인 문제, 무게중심, 전복, 언제 올지 모르는 핸들의 개떨기 등의 피지컬적인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중 제일 충격적인 건 스몰 오버랩 테스트 결과. 차는 조수석 쪽으로 전복이 되었고 저 차에 내 가족들을 태우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아찔하게 들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제는 없었기 때문에 장점이 더 많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려던 도중 포드 브론코의 출시 소식을 20년 9월에 접하게 되었다. 처음엔 동그란 휀더와 전체적으로 네모나지만 살짝 라운딩이 되어 있는 디자인. 나에겐 너무 밋밋했다. 하지만 이렇게 랭글러에게 마음이 식어갈 무렵 알아나보자는 생각으로 검색해본 결과 1시간 만에 이 차는 완벽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실내 공간. 차량 문짝과 천장이 떨어지는 구조로 인해 뒤쪽 측면 에어백에 의무가 없다던 랭글러와는 달리 공간을 만들어내어 측면에 에어백을 달았다. 브론코는 옵션으로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달 수 있었다. 비에노 사운드바를 집에 두고 싶었으나 차에 먼저 양보해야겠다. 랭글러의 실내 인테리어는 깔끔했고 나름 나쁘진 않았지만 브론코의 인테리어는 더욱 아름다웠다. 아직까지 어떻게 출시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급스럽게도 강력하게도 사용자의 취향을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 네 번째, 랭글러의 장점 뚜따. 랭글러는 따버린 문짝을 하나씩 들고 엘리베이터를 2번에서 3번 왕복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설명에는 똑같이 뚜따를 하는 것도 모자라 트렁크에 따버린 천정과 문짝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방도 준다고 한다. 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던 배려였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뚜껑도 붙어있는 뚜껑, 분리되는 뚜껑, 자동으로 열리는 뚜껑 등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랭글러의 헤리티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남잘되는 꼴을 못 봐 갑자기 만든 근본 없는 모델도 아니고 어디처럼 기존 헤리티지는 없애고 똑같은 디자인의 크기만 달리한 자동차도 아니다. 포드의 픽업 트럭으로 축적된 기술과 오프로드 주행 성능은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출시 전까지 돈을 모을 수 있을까?